피트니스 센터 스트레칭 룸, 밤 10시. 조명이 은은하게 바닥을 적시고 그 위에 그녀의 엉덩선이 매트 위로 부드럽게 솟구친다. 레깅스 너머로 드러나는 탄력,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이어지는 선이 윤재의 숨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 자세 혼자 하기엔 위험한데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는 이미 그녀의 등 뒤에서 천천히 몸을 낮추고 있었다. 손끝이 그녀의 골반 위에 닿는 순간 지연의 등줄기를 따라 전기가 스친다. 심호흡해요. 근육이 풀리면 몸이 더 깊어져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술 사이로 길게 숨을 내뱉으며 스스로 다리를 더 벌렸다. 그날 밤 스트레칭 룸 커튼은 조용히 닫혔고 집매트 위엔 땀과 숨소리만 남았다. 이 나이에 이런 쾌락이 가능하단 걸 이 남자가 몸으로 알려줬다. 그녀는 이제 매트 위에서만 젖는다. 레깅스 안쪽이 달아오르면 그는 묻는다. 풀어드릴까요, 여사님? 이윤재 62세. 흰 셔츠 단추를 2개 풀고 피트니스 센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이 은근히 시선을 돌린다. 또 왔네. 그 깔끔한 아저씨. 그는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 온다. 허리와 어깨 관절을 위한 루틴 운동이라지만 그가 헬스장에 오는 진짜 이유는 딱 하나였다. 지연. 56세. 미망인. 그리고 스트레칭 강사. 검은 레깅스에 몸을 감고 강사복 대신 딱 붙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그녀. 윤재는 처음 그녀를 본 날 스트레칭 룸 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엉덩선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한다. 허벅지 사이, 거기까지 이어지는 선이 너무 또렷해서 내 눈이 기억해버렸어.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짐에 등록했고 그녀가 수업을 진행하는 스트레칭 룸에 의도적으로 출석했다. 지연은 처음엔 그를 무심히 보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시선을 느끼고는 레깅스 안쪽 허벅지를 살짝 펴는 동작을 자주 했다. 윤재는 그걸 안다. 그녀도 자신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이 자세는 파트너랑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짐볼 하나씩 잡고 서로 마주 보고 앉아볼까요? 그녀가 말했다. 윤재는 가장 먼저 그녀 앞에 앉았다. 짐볼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두 무릎이 그의 무릎에 닿을 듯이 벌어진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발끝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위로 올렸다.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안쪽 그리고 그 위. 눈이 마주쳤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짧게 웃었다. 수업이 끝난 후 윤재는 평소보다 천천히 탈의실로 향했다. 샤워를 마친 그녀가 머리를 말리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윤재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레깅스 때문이죠. 그게 움직임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녀가 웃는다. 남자들은 참 눈치 없이 솔직하네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난 눈치는 없는데 대신 손은 정확합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럼 스트레칭 하나 도와줄래요? 그 순간 윤재는 알았다. 오늘 밤 집매트 위에서 두 사람의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집매트 위 은은한 조명 아래서 지연은 천천히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허벅지 안쪽이 땡기네요. 윤재는 조용히 그녀 뒤에 앉았다. 움직이지 마요. 내가 풀어줄게요. 그는 그녀의 골반을 부드럽게 감싸고 두 손으로 안쪽 허벅지를 천천히 눌렀다. 지연은 숨을 삼키며 말을 잇는다. 이거 운동 맞죠? 근육 풀기 훈련이죠. 근데 꼭 풀어야 할 게 근육뿐일까요? 그 순간 그녀의 허리를 따라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입김은 목덜미를 스쳤고 손끝은 천천히 그녀의 레깅스 위를 부드럽게 훑어내렸다. 잠깐만요, 여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짐룸입니다. 방음 잘 되고 지금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녀는 말없이 몸을 뒤로 기댔다. 그리고 스스로 무릎을 더 벌렸다. 그의 손이 허리선 안쪽으로 파고들고 입술이 어깨를 타고 내려오자 지연은 자신이 여자로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집매트 위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운동기구처럼 사용했다. 몸과 몸이 엉켜 숨과 숨이 닿고 신음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새어나왔다. 그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센터 직원들은 수근거렸다. 요즘 저 두 사람 스트레칭 수업 끝나고도 안 나가더라? 어떤 회원은 대놓고 말했다. 보기 안 좋네요. 저 나이에 뭘 그렇게. 하지만 윤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린 그냥 몸을 푸는 거예요. 그가 유일하게 걱정한 건 지연이 상처받을까 봐였다. 그러나 지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난 남들 말보다 당신 손길이 더 정확하단 걸 믿어요. 그녀는 그날부터 더 노골적인 레깅스를 입었다. 더 짧은 상의, 더 깊게 파인 목선. 갈등의 씨앗은 있었지만 그 씨앗은 그들 안에서 욕망으로 피어났다. 지연은 매일 더 대담해졌다. 이젠 그녀가 먼저 손등을 스치고 가끔은 그의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스트레칭 지도를 하기도 했다. 윤재는 그런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이젠 내가 간병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환자복 대신 레깅스 입었으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섹스예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집을 찾았다. 와인을 2잔 따르고 소파에 나란히 앉은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음악만 들었다. 이 노래 춤추기 딱 좋죠? 지연이 말하자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살짝 꺾은 팔. 그의 손이 그녀의 등 아래로 미끄러질 때 음악은 부드럽고 그녀의 숨결은 더 짧아졌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젊을 때보다 더 뜨겁게. 그녀가 속삭였고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입술을 조용히 물었다. 침실로 향하는 길. 지연은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벗은 뒤 그를 향해 등을 돌리고 셔츠를 벗었다.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은 필수잖아요. 그는 그녀의 허리 뒤에 입을 맞췄다. 입술로, 혀로, 그녀의 등을 따라 자세를 가르치듯 천천히 훑었다. 침대 위, 레깅스는 허벅지 아래에서 멈췄고 그녀의 다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향해 벌어졌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올 거라는 걸. 그날 밤 그들의 첫 집합 만남은 진매트보다 더 깊고 욕망보다 더 부드러웠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그의 셔츠를 입고 커피를 내렸다. 이 향. 좋네요. 그는 그녀의 허리를 안고 말한다. 당신이 있어서. 그래요. 이 집도, 이 공간도 이젠 당신 향이니까. 그들은 그날 이후 운동 파트너에서 욕망의 동반자로 진화했다. 지연은 말했다. 운명이라니 난 그냥 잘 맞는 몸을 찾은 줄 알았는데. 윤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운명이에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욕망은 점점 더 짙어졌고 그에 따라 리스크도 커졌다. 그날도 두 사람은 피트니스 스트레칭 룸에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커튼을 내렸다. 지연은 레깅스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입고 나왔고 윤재는 그 레깅스가 허벅지에서 엉덩이로 올라가는 곡선을 그림처럼 따라가며 손을 뻗었다. 오늘은 바닥이 아니라 짐볼 위에서 어때요? 지연이 짐볼 위에 앉아 다리를 벌리자 그는 자연스럽게 그 사이로 앉았다. 입술과 입술이 닿고 입김이 몸속 깊이 스며들 즈음 스트레칭 룸 문이 벌컥 열렸다.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센터 관리자였다. 두 사람은 짐볼 위에서 얼어붙었고 지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윤재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사적인 시간 방해하셨네요. 관리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센터 규정 위반입니다. 정식 경고 드릴게요. 그날 이후 피트니스 센터엔 그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짐볼 섹스 커플 봤어? 대낮에 그 짓을 한다고? 지연은 한동안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윤재는 조용히 그녀를 기다렸다. 그리고 3일 후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찾아왔다. 나 수업 그만두기로 했어요. 윤재는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 우린 더 이상 스트레칭 파트너가 아니네요. 지연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럼 이젠 그냥 사랑할 수 있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이 아닌 윤재의 집 거실 카페 주위에서 다시 만났다. 이불도 없고 음악도 없이 서로의 숨소리와 맨살만이 공간을 채웠다. 지연은 그의 가슴 위에 기대며 속삭였다. 짐볼은 잃었지만 당신은 얻었네요. 윤재는 입술을 그녀의 이마에 얹고 말했다. 당신이 스트레칭을 그만둔 대신 이젠 내가 매일 당신을 풀어주게요. 갈등은 있었지만 그 갈등은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밀어주었다.
위기를 해결한 건 대화가 아니었다. 바로 그의 능숙한 손길이었다. 지연이 센터를 떠난 후 두 사람은 매일 윤재의 집에서 만났다. 그의 집엔 이제 커튼 대신 얇은 시스루 블라인드가 달렸고 거실 소파 위엔 레깅스보다 더 얇은 실크 로브가 놓였다. 지연은 운동복 대신 속살이 비치는 슬립을 입고 그의 집을 찾았고 윤재는 향초를 켜고 클래식 재즈를 틀어놓았다. 오늘은 어떤 스트레칭 하고 싶어요? 그녀가 묻자 그는 가운끈을 천천히 풀며 말했다. 오늘은 당신을 천천히 조이고 풀어줄 거예요. 관계는 점점 더 일상화되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밤이면 서로의 피부를 익숙하게 기억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도 그녀는 때때로 의문을 품었다. 우린 연인이에요? 아니면 섹스 파트너? 윤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몸보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하잖아요. 그는 매일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그녀는 매일 그의 손길 속에 안도했다. 어느 날 그는 그녀를 데리고 온천 여행을 떠났다. 한적한 산골 마을, 노천탕, 그리고 한 방짜리 료칸. 욕조 속에서 마주 앉은 둘. 지연이 물속에서 다리를 그의 허벅지 위에 올리자 그는 천천히 물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무릎 뒤에서부터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탕 안에서 이러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지연이 숨죽이며 말하자 그는 속삭였다. 우린 언제나 위험한 걸 즐겼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몸이 물결처럼 떨렸고 탕 속엔 물소리 아닌 파문이 퍼져나갔다. 여행 후 지연은 더 이상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매일 느끼게 해줘요. 윤재는 대답했다. 그건 당신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관계는 변화했지만 그 변화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시작이었다. 지연은 요즘 자주 거울을 본다. 주름진 눈과 그러나 윤기 도는 피부. 어쩌면 지금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윤재. 그의 손끝은 거짓이 없었고 그의 입술은 늘 진실을 속삭였다. 하지만 지연의 주변은 조용하지 않았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펴졌니? 누구 만나니? 남자 생긴 거지? 친구들의 질문이 거세질수록 지연은 숨고 싶어졌다. 그녀는 문득 이 관계를 공식화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윤재는 그런 그녀의 불안을 눈치챘다. 누군가 앞에서 당신을 내 사람이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연은 그의 말에 눈을 피했다. 그럼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윤재는 망설이지 않았다. 언제든 당신만 원한다면 내 집도 내 인생도 내줄게요. 그는 다음 날 작은 파티를 열었다. 지연의 친구 몇 명과 그의 오랜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해준 여자입니다. 파티 후 지연은 윤재의 집 창가에 앉아 있었다. 당신 왜 이렇게 쉽게 말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안 부담스러워요?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나는 이 관계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을 뿐이에요. 지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럼 오늘 밤은 내가 먼저 주도해도 될까요? 그날 밤 그녀는 그의 손을 묶었다. 실크 로브 끈으로. 그리고 천천히 그의 위에 올라탔다. 이제부터는 내가 푸는 거예요. 당신의 숨소리, 감정, 그리고 욕망까지. 그 순간 윤재는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풀어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걸 즐길 줄 아는 여자로 바뀌었단 걸. 선택의 기로는 선택이 아닌 선언이었다. 우리 이제 같이 살아봐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입을 조용히 막았다. 입술로, 몸으로, 마음으로 같이 살기로 한 후 두 사람의 삶은 더 깊은 리듬을 탔다.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뜨고 같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몸을 안았다. 하지만 평화는 늘 깨질 여지를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윤재의 전처가 불쑥 집에 찾아왔다. 여기 왜 지연 씨가 있어요? 전처는 지연을 쏘아보며 말했다. 이 집, 내 이름도 아직 남아있는 거 아시죠? 지연은 말없이 자리를 피했고 윤재는 전처와 마주 앉아 단호하게 말했다. 그 집 문서
당신 이름 뺄게 이젠 그 사람과 살고 싶어요. 정식으로. 며칠 후 윤재는 지연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형식 같은 거 안 중요하다고 했지만 난 당신이 내 여자로. 이 집 여주인으로 당당했으면 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럼 나도 결심해야겠네요. 지연은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젠 당신 인생 살아도 돼요. 아빠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테니까. 그 말에 지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지연은 웨딩 슬립을 입었다. 하얀 레이스가 그녀의 몸을 따라 흘렀고 윤재는 그것을 벗기지 않았다. 그저 감상했다. 이건 벗기는 옷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옷이죠. 그녀는 웃으며 천천히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불빛도 음악도 없이 그저 심장 소리로 채워진 방. 그녀의 허리 아래 그의 뜨거움이 천천히 침투했다. 한 번, 두 번, 그녀는 떨리는 숨으로 그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그들의 몸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니었다. 그건 합의였고 완성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 때 지연은 윤재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네요. 윤재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누군가의 여왕이었어요. 이젠 내 여왕입니다. 행복은 익숙해질수록 사소한 균열이 더 쉽게 보이기 마련이었다. 윤재는 요즘 자주 어깨를 움켜쥐었다. 뭐야? 나이 들어서 어깨 쑤시는 거야?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연은 그의 몸에 손을 얹을 때마다 이상함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병원 예약을 잡았고 그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MRI 결과 의사는 말했다. 어깨 쪽 신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윤재는 담담했다. 이 나이에 뭐가 새삼스럽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혼자 있었다. 지연은 문을 열고 다가가 그의 등을 조용히 감쌌다. 운동 못해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줘요. 윤재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나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어쩌죠? 지연은 그 말에 입술을 그의 손등에 가져다 댔다. 그럼 오늘은 내가 운동시켜줄게요. 그날 밤 지연은 그를 침대에 눕히고 마사지 오일을 손에 묻혔다. 어깨, 가슴, 복부, 그리고 허벅지. 그녀의 손은 의사의 손보다 더 따뜻했고 입술은 약보다 더 정확했다. 그의 통증은 점점 잊혀졌고 지연의 입술 아래서 그는 다시금 남자로 살아났다. 당신의 욕망은 내가 품어줄게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수술은 결국 피할 수 없었다. 윤재는 병원에 입원했고 지연은 매일 아침 그의 병실을 찾았다. 음료를 건네고 간호사 대신 스트레칭을 도와주며 말했다. 이젠 내가 간병인이에요. 근데 밤엔 다시 여왕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에는 더 이상 근육이 없었지만 그녀에겐 여전히 가장 뜨거운 손이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윤재는 어느 날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동안 말 못했던 게 있어요.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전처랑 이혼하고도 꽤 오랫동안 공허했어요. 그때 당신을 처음 봤을 땐 솔직히 그저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죠. 지연은 미소 지었다. 처음부터 사랑이었다면 재미없었을지도 몰라요. 윤재는 눈을 감았다. 근데요, 지연 씨, 당신이 내 손을 처음 잡아준 날, 그때 난 이미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지연도 진실을 꺼냈다. 처음엔 당신이 너무 쉬워 보였어요. 뭔가 다 주고도 웃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일부러 더 유혹했죠. 레깅스도, 눈빛도, 말투도. 그녀는 창가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근데 어느 순간 당신이 내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윤재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능력이에요. 회복 후 윤재는 작은 병원을 열었다. 통증 스트레칭 클리닉이라는 간판 아래 지연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서 우린 다시 시작해요. 병원 한켠엔 부부 상담실도 마련했다. 육체와 마음을 함께 푸는 법.
우린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지연은 커튼을 닫고 그를 안고 속삭였다. 이제 당신의 진실은 나만의 것. 윤재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내 전부입니다. 윤재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지연 앞에 섰다. 정식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이 병원 말고도 같이 살래요? 지연은 대답 대신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채워주었다. 이 셔츠 안에 내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 말에 윤재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속옷처럼 붙어 있어줘요. 두 사람은 병원 옆 아파트로 이사했다. 침실 벽에는 스트레칭 파트너 평생 계약서가 액자에 걸렸다. 지연이 직접 쓴 글씨였다. 아파도 힘들어도 당신의 손길로 나는 다시 살아나요. 이제부터는 매일 밤 나를 풀어주세요. 이삿날 밤 지연은 침대에 앉아 말했다. 우리 오늘부터 부부예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천천히 눕히고 속옷 대신 목에 걸린 작은 열쇠를 풀었다. 이건 침실 서랍 열쇠예요. 지연이 눈을 반짝였다. 서랍 안엔 실크 스트랩, 마사지 오일, 그리고 새로운 레깅스. 오늘 밤 스트레칭 수업 다시 시작할게요. 그녀는 그 위에 올라타며 말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할 것 없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들은 서로를 새롭게 만났다. 어떤 날은 소파 위에서, 어떤 날은 주방 식탁에서, 어떤 날은 샤워기 아래서. 지연은 말했다. 당신이랑 있으면 매일이 새로워요. 마치 처음처럼. 윤재는 대답했다. 그럼 우리 끝까지 처음처럼 사랑합시다. 하루는 지연이 거울 앞에서 말했다. 60 넘어서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어요. 윤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속삭였다. 이 사랑 죽을 때까지 풀지 맙시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그에게 몸을 열었다. 그의 입술은 노련하게, 그녀의 손끝은 익숙하게, 몸과 마음은 완벽히 이어졌다. 이제는 누구보다 뜨겁고 단단한 파트너였다. 누구나 말하죠.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하지만 지연과 윤재는 증명했습니다. 몸이 늙어도 심장은 여전히 뜨겁고 손끝은 여전히 상대를 그리워합니다. 스트레칭 룸에서 시작된 짧고 강렬한 호흡은 이제 인생의 리듬이 되었고 서로를 풀어주던 손길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손길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마음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따뜻하고 짜릿한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함께 호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